여러분,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58세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외동딸 하나 귀하게 키워서 3년 전에 시집 보냈죠. 결혼할 때 3억을 들여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딸아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빈집을 지키며 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부 유럽 이주 여행을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2명, 시동생 부부, 심지어 조카들까지요. 8명이 갔습니다. 근데 제 딸만, 딱 1명만 빠졌습니다. 누가 집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요. 저는 그날 오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니? 라고 물었죠. 응, 아빠. 잘 지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아, 주말인데 준호랑 뭐하니? 아, 준호는 지금 가족들이랑 여행 갔어. 나는 집에서 쉬고 있어. 가족들이랑? 딸은 가족이 아닙니까? 너도 같이 가지 그랬어? 집을 봐야 해서. 괜찮아, 아빠. 나 혼자 있는 것도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지은이 요즘 어때?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은이가 말 안 하라고 했는데 시댁에서 너무하세요. 온 가족이 유럽 여행 가면서 지은이만 집 보라고 남겨뒀대요. 그것도 3억씩이나 가져간 며느리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딸의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아이패드로 동기화되어 있었거든요. 딸이 예전에 아빠 급할 때 쓰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단톡방이 보였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 완전 꿀이다 키읔키읔 올케 집에 두고 왔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니까 키읔키읔 우리 오빠가 공주병 많은 애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이나 잘 지키라고 두고 온 거지 뭐. 엄마가 그러던데 요즘 올케가 얼굴이 어둡다고? 당연하지 키읔키읔 우리는 파리에서 쇼핑하는데 혼자 빈집 지키고 있으니 애들아 톡방에서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중에 보면 어쩌려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에이, 엄마 올케가 이 톡방 볼 리가 있어요? 설마 우리가 초대하겠어요? 키읔키읔.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귀하게 키운 제 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친정에 와서 밥 먹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아빠, 나 시댁 냉장고 정리하고 화분에 물도 줘야 해서. 지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시댁집 보고 있는 거니? 시댁 식구들 다 여행 갔는데?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 내일 당장 나와. 짐 싸지 말고 그냥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여러분,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딸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복수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통통하고 생기 있던 제 딸이 지금은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없었어요. 아빠, 탔어, 빨리. 근데 시댁에서 지금 당장 타. 아빠가 다 알아. 차 안에서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걱정 끼쳐서. 지은아, 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아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더 잘하면 시댁에서 인정해 줄 줄 알았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앉혀놓고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정확히 언제부터였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부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친절하셨고 시누이들도 잘해줬죠. 근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친정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지. 왜 맨날 가냐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추석 때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아,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말이 되니? 친정아빠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고모들 다 있잖아. 뭐?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준호도 엄마 말씀이 맞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시댁에서 가족회의를 했대요. 제가 빠진 자리에서요. 거기서 결정한 게 여름휴가는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한 명은 집을 봐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제가 남는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아,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신경을 쓰니? 화분들도 있고 강아지도 있잖아. 너는 집 지키는 게 맞아. 그리고 솔직히 8명이 가는 것도 돈 많이 드는데 9명 가면 더 들잖아. 아빠, 저희 결혼할 때 3억 가져갔잖아요. 그 돈이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속해봐. 그리고 이번 여행 경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래요. 뭐? 시댁에서 쓰는 카드가 있는데 명의가 이상한 회사 이사님이래요. 준호 아버지 친구분인데 한도를 높이려고 빌린 명의래요. 근데 그 카드로 여행 경비를 다 제가 결제했어요. 항공권, 호텔, 투어.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지은아, 그 카드 명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 네. 김태수 이사님이래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태수? 그 사람은 제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함께 사업해온 동업자였습니다. 우리 회사 부사장이에요. 박 씨 일가가 제 동업자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김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태수야, 너 박준호 아버지 알아? 응? 박 이사? 알지. 왜? 너 명의로 카드 빌려준 적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5년 전쯤에 박 이사가 사업 확장한다고 한도 높은 카드가 필요하다길래 내 명의로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카드 지금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갖고 있지. 근데 박 이사 가족들이 급할 때 쓴다고 해서 부카드는 몇 개 만들어줬어. 왜? 문제 있어? 태수야, 지금 당장 그 카드 전부 정지시킬 수 있어? 뭔 일인데?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 시댁 식구들이 유럽 여행 간 것, 그리고 그 카드로 2천만 원을 긁었다는 것까지. 김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은이 돌잔치 때 돌반지 해준 거 기억하지? 응, 나도 지은이를 조카처럼 생각해. 그 애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게 용서가 안 되네. 태수야, 나 복수하려고 해. 도와줄래? 당연하지. 뭐 하면 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씨 일가가 언제 출국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 통과하고 막 짐 찾아서 면세점 들어가려는 순간 그때 카드를 정지시켜줘. 김태수가 웃었습니다. 재밌겠는데? 알았어. 내가 항공편 스케줄 확인해 볼게. 여러분, 복수는 냉철하게 계획될 때 가장 달콤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이 시간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확인했어. 박 씨 일가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 탔어. 비행 시간이 12시간이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 도착할 거야. 완벽해. 입국 심사하고 짐 찾는데 1시간. 그럼 4시쯤 면세점 들어가겠네. 응. 그리고 민수야, 내가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 봤는데 김태수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카드로 쓴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야. 뭐? 명품 가방, 골프 회원권,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거의 대부분이 박 씨 일가 가족들 명의로 결제됐어. 그리고 재밌는 건 뭔데? 내 딸 지은이 이름으로 결제된 건 단 한 건도 없어. 오직 시댁 식구들 것만.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수야,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준호한테 전화 온 거 있어? 응. 아까 파리 도착했다고 카톡 왔어. 호텔 체크인하고 면세점 간대. 좋아. 그럼 지금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0분. 파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 20분. 지금쯤 면세점에서 신나게 쇼핑하고 있겠네. 저는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지금 카드 정지시켜. 알았어. 3, 2, 1. 정지. 정확히 5분 후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스피커폰 켜봐.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카드가 안 돼. 응? 무슨 카드? 엄마가 지금 샤넬에서 가방 사려고 하는데 카드가 거부됐대. 한도 초과도 아니고 아예 정지됐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다른 카드 줘봐. 이거 완전 망신이잖아. 엄마, 다른 카드도 다 안 돼요. 아빠 카드도 거부됐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카드, 내가 정지시켰어. 뭐? 여보, 무슨 소리야? 정확히는 아빠가 정지시켰어. 그 카드 명의가 아빠 회사 부사장님이거든. 너희가 몰래 빌려 쓴 거.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 파리 한복판인데 카드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저는 딸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사돈 어른, 저 김민수입니다. 김 사장님? 네. 우리 딸이 집 지키는 개입니까? 뭐라고요? 사돈 어른 가족분들 전부 8명이 유럽 여행 가시면서 우리 딸 하나만 빼고 가신 거 맞죠? 그건 누가 집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억 가져간 며느리를 개 취급하시면서 우리 돈으로 여행 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돈이요? 그게 무슨 사돈 어른이 쓰시는 그 카드, 우리 회사 김태수 부사장 명의입니다. 제 사업 파트너예요. 제가 전화 한 통화로 정지시킬 수 있는 카드죠. 그리고 그 카드로 지난 3년간 2억 7천만 원을 쓰셨더군요. 전부 사돈댁 가족분들 명품이랑 골프, 외식비로요. 우리 딸 이름으로 쓴 돈은요? 단 1원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번 여행 경비 2천만 원도 전부 그 카드로 결제하셨죠.
항공권, 호텔, 투어. 전부 우리 딸 손으로 결제하게 하시고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게 김 사장님 회사 카드인 줄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예 도용해서 카드 만든 거 알면서 쓰신 거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 가셔서 본인 카드로 체크인 하세요. 그리고 여행 경비도 전부 본인 돈으로 쓰시고요. 아, 참. 본인 카드 한도 부족하시죠? 그럼 대출이라도 받으시든지. 김 사장님, 우리 지금 파리 한복판에서 카드 없이 어떡하라고요? 그건 사돈 어른 문제입니다. 우리 딸을 개 취급할 때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진정하십시다. 우리가 좀 경솔했습니다. 돌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딸 데려갑니다. 이혼하든 별거하든 그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3억 가져간 건 사돈 댁에서 개 취급받고 집이나 지키라고 보낸 돈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준 돈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돈 의미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지은아, 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준호한테 한 번만 기회 주고 싶어. 준호는 착한 사람이야. 단지 부모님 말씀을 거역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준호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선 긋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여러분, 이제 공은 사위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편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면세점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나중에 저에게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날 저희 가족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샤넬 매장에서 클래식 플랫백을 고르고 계셨어요. 가격이 22,000유로, 하나로 1,700만 원쯤 되는 거였죠. 카드를 내미는 순간 점원이 카드가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계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것도 거부됐습니다. 아버지 카드, 큰 누나 카드, 작은 누나 카드, 전부 거부됐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도도 충분한데.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이사 카드가 정지된 모양인데 왜 갑자기? 그때 준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지은이에게서였죠. 여보, 미안해. 그 카드 내가 정지시켰어. 아빠가 도와주셨어. 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올케한테 전화해.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창피해 죽겠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박씨 일가는 급히 공항 커피숍으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들 해. 지금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지? 준호의 개인 카드가 있었지만 한도가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의 카드는 300만 원, 작은 시누이는 200만 원, 전부 합쳐도 1000만 원. 문제는 이미 호텔 예약금으로 8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여행 경비가 아직 1,500만 원 더 필요한데 내 개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겠구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럼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어? 지금 여기서 발이 묶일 수는 없잖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준호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안해.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고, 준호야, 효도는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배우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걸 정당화하는 명분은 될 수 없어. 알아. 나도 이제 알았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더 이상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리 호텔 라운지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그런 분위기야? 우리 어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어머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창피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이 3억을 주신 건 우리 부부가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지은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가족들만 여행을 왔습니다. 3억 받은 며느리를 집 지키는 개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호야, 그건. 아버지,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신혼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장인어른이 3억 주셔서 마련한 집이죠. 이 집 제 명의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은이 명의로 바꿀 겁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부는 명절을 양가 집에서 번갈아 가며 보낼 겁니다. 이번 추석은 장인어른 댁에서, 설날은 우리 집에서.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며느리가 시댁 명절을 안 나오면 그게 말이 돼? 누나, 그럼 누나가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만 가? 친정은 안 가고? 그건 우리 애들 아빠가 허락을 안 해서. 바로 그거야, 누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배우자도 가족이야. 배우자 친정도 존중해야 하는 거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우리보다 지은이를 택하는 거니? 준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이랑 결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은 지은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제 아내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귀국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편하게 보내세요. 제 카드로 호텔비는 해결했으니까. 시누이들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선택이 준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준호는 그날 밤 비행기를 바꿔 타고 먼저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장인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뵙게 돼서.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지은이는 자고 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시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의무라는 걸, 아내를 지키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게 효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 앉아.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정작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지은이야.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은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신혼집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제 명의를 지은이 명의로 바꾸겠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주신 3억으로 마련한 집인데 제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과의 동거 거부 각서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준호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지은이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준호? 여보. 준호는 벌떡 일어나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그게 다 행복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참고 있었던 거였어. 내가 견디고 있었던 거였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시댁에서 힘 들어도 참았어. 언젠가는 내가 알아주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늦게 깨달았어. 준호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부모님 말씀이라도 내가 불행하면 나는 거절할 거야. 명절도 양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낼 거고 집안일도 같이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절대게 취급하지 않을게. 너는 내 아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근데, 응? 내가 다시 부모님 말씀에 끌려가면 어떡해? 안 그럴게. 약속할게. 준호는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만약 또다시 지은이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때는 장인어른이 직접 저한테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 근데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평생 부모님 말씀 따라 살던 사람은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조건을 하나 걸겠어. 말씀하십시오. 6개월. 6개월 동안 지은이랑 단둘이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랑 연락을 끊어. 네. 부모님, 누나들, 전부. 6개월 동안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명절에도 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카톡도 차단.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네, 장인어른. 내 부모님이 사과하러 오셔도 지은이가 용서 안 하면 그냥 돌려보내. 알겠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준호 믿어보고 싶어. 한 번만. 그래. 그럼 6개월 지켜보자.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과연 준호는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일 후 박 씨 일가가 귀국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호텔도 다운그레이드했고 쇼핑도 거의 못했으며 투어도 절반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우리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분간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너 지금 농담하냐? 농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6개월간 아내와 단둘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연락을 자제하겠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부모를 버리는 거냐? 준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일가 전체가 준호네 신혼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어딨어? 지은이가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을 꼬셔서 부모 등 돌리게 만든 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3억 받아먹고 뭐가 불만이야. 집이나 지키면 되는 거 가지고.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아버지, 저는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언제 올케를 괴롭혔어? 그냥 집 좀 봐달라고 한 게 뭐가 문제야? 누나는 누나 남편 가족들 전부 여행 가는데 누나만 빼놓고 가도 괜찮아? 그리고 누나네 단톡방에서 우리 지은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나 다 알아. 큰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공주병 많은 애 집이나 지키라고 둔 거, 옳게 없으니 꿀. 이게 가족이 할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애들이 장난으로 한 말이야. 장난으로요? 사람 마음에 칼을 꽂는 게 장난입니까? 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내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개 취급하는 가족이랑은 같이 못 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너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예단 5천만 원,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 살림 2천만 원. 1억을 쏟아부었어.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돈 다 갚아. 지금 당장.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금하고 대출받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 월급으로 6개월 안에 1억을 어떻게 마련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대 없이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이러는 겁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지은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제 아내입니다. 박 씨 일가가 떠나고 난 뒤 지은이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지은아,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6개월간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빨래를 개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파스타 해줄게. 준호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 우리 지은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사람을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힘들지 않아? 부모님 그리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립습니다. 근데요, 장인어른. 준호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한 얼굴로 웃는 걸 보면 그 그리움은 참을 만합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 변했구나. 6개월이 정확히 지난 날 준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준호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1억 2천? 네. 6개월간 야근하고 주말 알바하고 적금 깨서 모았습니다. 준호야, 이걸 왜? 부모님께 갚아드릴 겁니다. 결혼 비용으로 받은 1억, 그리고 이자 2천만 원까지. 준호야, 그건 내 부모가 자식 결혼시키면서 당연히 하는 거야. 갚을 필요 없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부모님이 저를 묶어두지 못하도록요. 준호는 그날 저녁 6개월 만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6개월이나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준호는 가방에서 통장과 현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1억 2천만 원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1억, 그리고 이자 2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빚진 게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돈을 갚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아버지. 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지은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1. 명절은 양가집을 번갈아 가며 보낸다. 2. 시댁 동거는 하지 않는다. 3. 부부 문제에 시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4. 자녀 양육도 부부가 결정한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부모한테 규칙을 정하는 거야. 네. 저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머니. 준호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아내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저는 어머니 편이 아니라 제 아내 편입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아들 아니다. 네. 호적에서 파네. 당장.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 시어머니는 준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의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나오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너 정말 후회 안 하냐? 준호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6개월 동안 제 아내가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 전 3년 동안은 한 번도 못 본 얼굴이었어요. 후회요? 저는 진작에 이렇게 못한 걸 후회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씬에서 결말을 확인하시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지은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임신했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째래. 준호는 지은이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아기. 아, 맞다. 미안. 두 사람은 웃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은이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절대 나처럼 살라고 안 할 거야. 응? 부모 말씀 무조건 따르고 배우자 무시하고 그런 거 안 가르칠 거야. 그럼 뭘 가르칠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 지은이가 웃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준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네, 내가 아빠로서 잘못했다. 내 엄마 편만 들고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았어. 내 엄마가 지은이한테 너무한다는 거. 큰애들이 단톡방에서 며느리 험담하는 것도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른 척했어. 가정이 편하려면 며느리가 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준호야, 너를 1년 넘게 못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틀렸다는 거.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어. 준호가 먼저 무릎 꿇고 와야 한다고.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준호야, 나는 지은이한테 사과하고 싶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는 한참을 시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단지 서운했을 뿐이에요. 지은아,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준호 아내로서, 한 사람으로서요. 알겠다, 지은아. 이제부터는 너를 우리 딸처럼 대하마. 시아버지는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다. 용서해다오. 지은이가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저 용서할게요. 3개월 후 지은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 산후조리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누이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 네. 저는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지은이가 있으니까요. 아기가 돌이 됐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잔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반지 세트를 들고 있었죠. 지은아.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은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저는 지금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함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집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중심이 되면 그 결혼은 불행합니다. 배우자를 개 취급하는 가족이라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